3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2000년 조계종 출가자 수는 532명이었습니다. 이후 400명에서 300명, 200명대로 줄어들었고 2016년에는 1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는 두 자릿수였는데요. 5년 만인 올해 100명대를 넘을지 기대됩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극한호우 등 일상이 되고 있는 이상기후. 그 원인 중 하나로 육류 중심의 식습관과 공장식 축산 시스템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불교계 단체로 구성된 불교기후행동이 축산동물의 고통을 되새기며 기후 위기와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지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미얀마 영콘 렌콘 마을에 정수와 태양광 램프 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식수 부족과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작지만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상임이사 일화스님은 국내외 재난 피해 복구에 국민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전국 사찰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청도 운문사와 대구 용화사가 사찰의 역사와 특색을 살린 여름 불교 학교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000년 조계종 출가자 수는 532명이었습니다. 이후 400명에서 300명, 200명대로 줄어들었고 2016년에는 1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는 두 자릿수였는데요. 5년 만인 올해 100명대를 넘을지 기대됩니다. 남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출가자가 올해 100명을 넘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8일부터 21일까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시행되는 제69기 3.2 3인위계 수계교육 입교 대상자는 총 60명. 지난 2월 봉행된 제68기 3.2 3인위계 수계교육을 통해 배출된 예비스님 51명을 더하면 올해 100명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년 전인 2015년 조계종 출가자 수는 204명. 2016년부터 100명대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두 자릿수까지 추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받은 2022년에는 61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후 회복세를 보여 80명대까지 증가했는데 올해 100명대에 다시 진입하면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특히 69기 3.2 3인위계 수계교육에 소년 출가자 14명, 청년 출가자 16명도 포함돼 있어 더욱 고무적입니다. 소년 출가자의 경우 2022년 2명으로 바닥을 찍었는데 2023년 7명, 2024년 10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청소년 출가자들이 지금 이번 기수에 대폭 증가한 형태가 되었는데 우리 종단에서 뒷받침해야 될 수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만 입교 대상자가 올해 5월 31일 기준이어서 이 인원이 그대로 입교할지 수계교육 퇴사자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어제 열린 출가 장려를 위한 특위 5차 회의에선 수계교육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주로 이 출가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대로 하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좀 맞는 서비스를 해줄 마인드 변화는 안 될까요?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는 학교 개학하기 전에 해주는 것. 또 수계 일정이 맞지 않는 현장에서 위원장 스님 의견처럼 2단계로 나눠서 수계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해선화 교육부에서 다시 제안을 하시고 또 그거를 또 이제 계단위원회에서도 인원이 돼야지 됩니다. 한편 3원으로 통합 후 처음 진행되는 69기 3.2 3인위계 수계교육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특별 법문을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극한호우 등 일상이 되고 있는 이상기후. 그 원인 중 하나로 육류 중심의 식습관과 공장식 축산 시스템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불교계 단체로 구성된 불교기후행동이 축산 동물의 고통을 되새기며 기후 위기와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도축된 돼지만 1,903만여 마리, 111만 마리가 넘는 소가 도축장으로 향했고 10억 마리 이상의 닭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하루 평균 약 285만 마리 동물이 먹히기 위해 길러지고 도축된 겁니다. 폭증하는 육류 소비에 생산성을 극대화한 공장식 축산 시스템이 확산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토양 수질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이어지며 극한호우, 극한폭염, 폭설 등 기후위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교 기후행동이 어제 서울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축산동물의 권리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집중행동의 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복날,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기후위기와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불살생계를 지키는 우리 불제자들은 복날에 불필요한 육류 소비하지 않고 맛있는 채식을 먹음으로 해서 복날에 채식 먹고 복을 짓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기후행동은 최근 벌어진 대형 산불과 홍수 등 기후재난이 점점 심각해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식 실천이 지구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생명 살림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적극적 채식 실천은 지구와 인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자각하고 깨닫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탐진치 삼덕에 맞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어 불교 기후행동은 정부의 공장식 축산 정책을 생태적이고 윤리적인 축산 정책으로 전환하길 촉구했습니다. 축산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를 차지하는 만큼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에 맞춘 정책과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식탁이 풍요만을 위해 동물의 복지와 인간의 건강,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공장식 축산 방식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불교 기후행동은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기후위기 대응과 생명 존중을 위한 실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지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미얀마 령콘 렌콘 마을을 마지막으로 지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마을의 정수와 태양광 램프 시설 등을 지원해 식수 부족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일상을 선물했는데요.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일정을 마무리하며 국내와 재난 피해 복구에 국민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으로 전기가 끊겨 해가 지면 두려움을 느끼고 깨끗한 식수가 없어 설사와 같은 질병에 시달리는 미얀마 만달레이 오지마을 주민들. 식수를 구하기 위해선 뙤약볕에서 수킬로미터를 걸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진으로 도로와 다리가 무너져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얀마 이재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지난 26일 령콘 마을을 찾아 지원금으로 마련한 대형 정수기를 사용해보며 점검했습니다. 우물물을 끌어올려 정수하는 시스템으로 1시간에 약 500리터의 물을 정수할 수 있어 마을에 감로수가 찾아온 겁니다.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자르니 씨는 한국 불교계의 지원으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태양광 램프도 마을 곳곳에 설치돼 안전하고 아이들은 공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지원단이 도착한 렌콘 마을 주민은 도움을 준 한국불교에 감사를 전하며 불자로서 서로 배려하고 도우면서 힘든 상황을 잘 견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렌콘 마을 지원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친 일화 스님은 자연재해와 내부 갈등으로 슬픔에 빠져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미얀마 국민은 해맑았다며 이번 지원 일정에 뿌듯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재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동행으로 후원해준 국민과 불자들의 감사를 전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적극적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미얀마나 대한민국이나 같은 불교 국가고 이런 분들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재난이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름다운 동행으로 후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불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후원자이자 일화 스님과의 오랜 인연으로 이재민 지원에 동참한 조계종 직할교구 사무처 사무국장 진허 스님은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미얀마 국민의 모습에 하루빨리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을에 공동체가 남아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같이 의지하고 사는 이런 속에서 행복 지수가 높아가는 것 같고 정말 해맑고 그나지만 이제 그 피해 속에서도 밝은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품 지원을 넘어 이재민들이 스스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형 지원을 펼친 아름다운 동행.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며 펼친 자비 나눔은 미얀마 국민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병원 역사와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자비의 수레꾼. 신행단체 연우회를 조직하고 그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과 직원들의 깊은 사명감을 들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의 경쟁과 급변하는 의료정책,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딛고 20년을 이어오기까지 신행단체 연우회는 구성원들의 구심점이었습니다. 병원 개원 이후 연꽃의 마음으로 최고의 일터를 만들자는 뜻을 모아 2005년 12월 시작을 알린 연우회. 400여 명으로 출발해 본격적인 약사보살행을 펼치며 이제는 8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는 대형 신행단체로 거듭났고 정기법회를 비롯해 성지순례,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자비실천으로 회향했습니다. 지역 중증장애인 시설을 돕고 전국 사찰을 찾아 스님들의 건강을 돌보며 동국의 울타리는 한층 더 튼튼해졌습니다. 병원이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자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병원에서 보내는 환아들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인형탈을 쓰고 찾아가 특별한 추억을 안기는 한편 부처님 오신 날이면 희망의 등을 밝혀 환자들의 쾌유를 발원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알려지면서 연우회는 2014년 조계종 제26회 포교대상에서 포교원장상인 원력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법당에도 자주 올라가니까 부처님 대하듯이 모시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좀 환자분들을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진심으로 환자분들을 간호를 해왔습니다. 20년 동안 불교병원 발전을 염원하며 마음을 보낸 후원자들의 원력도 직원들의 사명감을 높인 마중물이 됐습니다. 재단법인 법보선원의 기부는 첨단 로봇 수술을 가능하게 했고 중증 환자들이 부처님 자비 아래 임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심행보살이 희사한 기부금은 완화의료센터 개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스님들이 노후가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보장이 되면은 마음 놓고 스님들도 수행을 하지 않을까. 부처님의 자비가 병원에 있는 모든 이에게 깃들기를 바라는 교직원들의 염원은 건강한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전국 사찰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청도 운문사와 대구 용화사가 사찰의 역사와 특색을 살린 여름 불교 학교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친구들과 추억을 만든 현장,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고 실천하며 화랑정신의 발원지 청도 운문사가 대웅전에 모인 65명의 동심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했습니다. 지난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운문사가 화랑정신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제45회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었습니다. 수처작주 모든 곳에서 주인이 된다. 자, 주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처럼 아름답게 온갖 마음을 가꾸는 참기 어려운 불볕더위에도 화랑옥의 수계식에 임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진지합니다. 운문사에서 세속오개를 받던 신라의 화랑처럼 아이들은 의젓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계를 받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운문사 회중 명성스님도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한 표정으로 격려했습니다. 화랑의 결기를 받아든 아이들은 화랑 퀴즈, 108 염주 꿰기, 물놀이와 캠프파이어 등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같은 날 대구 용화사도 올해로 5번째 어린이 여름 명상 캠프를 열고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 포교에 나섰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계를 받아든 어린이들은 놀이 프로그램과 함께 사찰 예절 명상 프로그램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또 부처님 말씀 잘 듣고 그리 하세요. 해를 거듭나며 입소문이나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된 용화사 물놀이는 올해도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그거 미끄럼틀 타는 게 선생님이 물도 막 뿌려주시고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사찰에서 불교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며 또 한 뼘 성장했습니다. BT 뉴스 엄창현입니다. 세종 영평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2025년 어린이 숲속 행복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영평사는 지난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적 자아관 정립과 자신감 향상 등 2025년 어린이 여름 숲속 행복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입제식에서 영평사 주지 환성스님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신나는 놀이와 스님들께 좋은 말씀을 들으며 마음도 몸도 맑게 하는 2박 3일 일정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여름 숲속 행복캠프는 사찰 예절, 연등 만들기, 물놀이, 명상, 낙화, 캠프파이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지장기도도량 철원 심원사가 생전 예수제를 회향했습니다. 심원사가 을사년 윤달을 맞아 봉행한 생전 예수제를 지난 27일 전국 300여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회향했습니다. 주지 청현 스님은 예수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심원사는 생전 예수제 기간 모인 백미 2,000kg을 철원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심원사는 매년 백중과 생전 예수제, 칠석기도 등을 진행하며 지역 신행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 수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